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오늘은 근현대사 수업을 들어갈 때 선생님이 항상 알려주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려고 해요. 한 가지는 이미 앞에서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조선의 조세제도, 세금 내는 제도와 신분제, 요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서 삼정의 문란과 함께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인 육식갑자예요. 육식갑자, 이것이 무엇이냐? 60년에 한 번씩 갑자년이 돌아온다. 갑자년이 돌아온다는 건데요. 이건 도대체 왜 선생님 맨 처음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냐?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 사건들, 1910년 이전의 사건들의 이 명칭이 어떤 것이냐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임진왜란이 있어요. 자, 임진왜란 여러분 배웠었죠? 임진왜란이 있으면 이걸 둘로 쪼갤게요. 자, 우리나라 사건들은 이 앞에 이름 네 글자 중에 이 앞에 이게 연도를 뜻해요. 그래서 임진년에 일어났다. 그리고 뒤에 왜란은 사건의 성격, 어떤 건지 그 특징이 나타나 있거든요. 외놈들이 일으킨 난이다 해서 임진년에 외놈들이 일으킨 난 임진왜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연도를 알 수가 없어요. 연도를 외워야 돼요. 그냥 1592년. 그런데 선생님이 이 육식갑자를 맨 처음 하는 이유는 사건의 이런 명칭 때문이기도 하지만 육식갑자를 알고 있으면 대충 순서도 이해가 되고요. 연도를 대충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유용한 팁이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왜 가르쳐주냐? 1963년 이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난 뒤 1910년까지의 굉장히 많은 사건이 복잡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명칭들이 많고요. 대부분 순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요걸 또 활용하면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주면 굉장히 유용한 팁이 돼서 순서 문제는 거의 다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가르쳐 드리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먼저 십간지인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들어보셨나요? 네, 요걸 쭉 위에 적어주세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리고요, 두 번째 줄은 하나 띄워놓으시고요. 한 줄 넘어가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 12 다들 알고 있죠? 이건 12지신 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적어주세요. 자, 다 적으셨으면 제가 갑 밑에 숫자를 쓰겠습니다. 4, 을 밑에는 5, 6, 7, 8, 9, 0, 1, 2, 3 이렇게 숫자를 적겠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 느낌이 오시겠지만 1, 2, 3, 4, 5, 6, 7, 8, 90 이 아라비아 숫자를 이야기해요. 네. 자, 다 적으셨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육식갑자 이 연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육식갑자에서 느낌이 오시지만 60이라는 건 60년에 한 번씩 갑자년이 돌아온다. 갑자년은 어디서부터 튀어나왔냐?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두 글자를 합쳐서 갑자년이라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갑자년이 쭉 돌다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냐? 60년에 한 번씩 돌아오고 맨 처음에 시작은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어쨌건 갑자년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년까지 가면요. 그 뒤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다시 갑이 오는 거예요. 갑술년 그리고 을해년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뭐 그 뒤에는 여러분 느낌상 아시겠지만 병자년 그리고 죄송합니다. 병정, 정축년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쭉 진행되다가 60년 만에 다시 갑자년으로 돌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알 것 같아요. 뭘 아냐면요. 위에는 10글자고요. 다시 지워볼게요. 여기까지를. 밑에는 12글자이기 때문에 홀수는 홀수. 그러니까 갑은 자, 인, 진, 오, 신,
술하고만 만나요. 홀은 홀끼리밖에 못 만나고요. 짝은 짝끼리. 그래서 을 같은 경우에는 을은 축, 묘, 사, 미, 유, 해 하고밖에 못 만난다라는 거. 그래서 5번 정도 이렇게 돌리면 갑자년이 나온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이해되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연도를 잘 기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갑이란 글자가 맨 앞에 등장하잖아요. 뭐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인 갑신정변이나 갑오개역, 자, 이런 게 나온다고 치잖아요. 그랬을 때 맨 뒤에 선생님이 숫자 써놨죠? 맨 뒤에 들어가야 될 숫자가 뭐냐? 바로 4예요. 4. 4년, 4년. 해서 갑신정변은 몇 년이냐면요. 아라비아 숫자로 1884년이고요. 갑오개역은 1894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순서나 대충 연도를 알 수 있다고 했죠? 뭘 알 수가 있느냐? 아, 갑이 나오면 숫자가 4가 맨 뒤에 나오는구나. 그럼 을이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을이 나오면 당연히 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을이 나왔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게 의해서 살해당했던 사건인 을미사변.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냐? 1895년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5년. 또 뭐 정리의병이 나타나거든요. 정리의병. 이라고 본다면 정이 들어갔으니까 맨 뒤에 숫자가 뭐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7이에요. 그래서 정리의병은 언제를 얘기하냐? 1907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나요? 좋아요. 여기까지 알면 거의 다 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또 하나의 힌트를 하나 더 던져줄게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좀 전에 갑신정변을 이야기했잖아요. 자, 갑신정변. 갑신이 여기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갑신정변 1884년이었어요. 그리고 갑오개역 해서 1894년. 선생님이 이 얘기 왜 하는 걸까요? 맞아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이해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한 칸, 두 칸째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한 칸은 못 만나니까 빼고 그냥 한 칸 넘어가게 되면 10년이 더해진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가면 10년이 빼진다는 거죠. 1874년이 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의 기준점, 그러니까 갑신년이라는 기준점을 만들어 두면 이걸 토대로 앞뒤 연도를 모두 계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신정변, 갑하면 숫자 4라고 했어. 갑신정변은 1884년이었어. 요것만 기억해 주면요. 플러스 1년, 플러스 2년, 플러스 3년, 플러스 4년, 뭐 플러스 10년, 20년까지도 다 계산이 돼요. 여기서 플러스 20년은 뭐냐? 여기서 한 칸 더 가면 돼요. 갑진년이 1904년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해서 이걸 알면 뭐가 된다? 아, 순서를 대충 알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갑이란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4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글자만 알아도 대충 연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왜? 뒷숫자가 우리가 어떤 년인지 알 수 있으니까. 요거죠. 어떤 연도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뭐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요. 병인양요가 있죠. 그리고 신미양요가 있었어요. 이거 앞에서 설명했지만 병인양요는 병인년에 서양 애들이 일으킨 요란, 서양이 일으킨 요란, 신민년에 서양 애들이 일으킨 요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병인양요 같은 경우에 맨 뒤에 숫자가 뭘까요? 병이니까 당연히 6이겠죠. 그래서 병인양요는 1866년이고요. 신미양요, 신이니까 숫자가 뭘까요? 1이에요. 맞아요. 신 여기 있잖아요. 1이에요. 그래서 1871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간지와 4567 4로 시작해서 4567 89 0123 요걸만 기억해 준다면
여러분이 시험 볼 때도 시험지 위에 이렇게 적어 놓거나 여기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여러분이 한번 써보면서 적용해 가면서 확인을 해본다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면 앞으로 근현대사 부분에서 선생님과 또 헤쳐나갈 부분 내지는 계속 배워야 될 근현대사의 사건들을 순서가 헷갈리지 않고 연도도 대충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역사를 할 때 연도를 계산하고 연도를 익숙하게 하는 방법 팁을 하나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